안녕하십니까, 실버원 스튜디오의 실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 이다은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에서 가장 중요한 렌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가장 기본, 저도 처음 살 때부터 항상 이걸 먼저 사거든요. 줌렌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자, 그럼 가보시죠. 카메라를 사면 가장 먼저 사는 게 무조건 이제 반드시 필수적으로 사야 될 게 이게 렌즈거든요. 기본 번들로 보통 사지 않나요? 그 번들도 다 줌렌즈로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줌렌즈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랑 연결이 되는데 화각을 여러 개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광각으로도 내가 찍을 수 있고 망원으로도 찍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걸 많이 사요. 자, 그럼 한번 좀 앉아봅시다.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자, 시선을 저쪽 한번 봐줘요. 오케이. 그리고 시선 그대로 저쪽 그대로 보고 있으면 돼. 난 저쪽. 뭐 저기? 네. 살짝. 와, 햇빛이 엄청 강하다. 에? 햇빛이 엄청 강해. 아, 그래서 원래 오전에 찍는 게 좋은데. 약간 이쪽 위쪽? 오케이. 앉은 자리에서 광각 그리고 망원까지 여러 화각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 입장에서도 아직 내가 뭔가 좋아하는 화각들이 딱 정립이 되지 않았을 때도 쓰기 좋거든요. 그래서 좀 바로 번들로 사도 줌렌즈가 딸려 나오고 단렌즈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화각을 쓸 수 있는 게 줌렌즈의 가장 큰 장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동력이에요. 아무래도 기동력. 이거 하나만 딱 들고 바로 갈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내가 엄청 급한 상황에서 저기 연예인이냐고 딱 찍어야 되는데 여기 렌즈를 갈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바로 이게 딱 줌 당겨가지고 이렇게 찍을 수 있냐 없냐가 엄청 큰 관건이거든요. 자, 그리고 줌렌즈는 이 두 가지의 장점이 있고 여러 가지의 단점들이 존재해요.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이 코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경통이 앞으로 나와요. 줌을 당기거나 하면. 이것들이 좀 이런 일상적인 환경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 약간 비가 오는 환경이라거나 막 좀 모래바람이 부는 환경이라거나 아니면 좀 먼지가 많은 환경 같은 데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쓰고 다시 놓고 하면 안에 이물질들이 좀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구조상 충격에 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점이 아무래도 조금 애매한 화각들이 조금씩 섞여 있어요. 저렴할수록. 그러니까 렌즈가 저렴한 줌렌즈를 사면 28mm부터 75mm라고 하고 이빨 치료라고 그러거든요. 2875라고 해가지고 그 화각들이 되게 애매한 화각들이야. 28mm 광각에서 쓰기에도 조금 애매하고 그리고 75mm도 살짝 애매한 구간이 있어요. 좀 극적인 표현을 할 때 우리가 85mm를 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단 조금 더 빠져있는 느낌이라서 되게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광각을 조금 살리려고 비싼 것들을 사면 2470이라고 되거든요. 그래서 광각은 그나마 조금 더 좀 빠져서 괜찮은 느낌이 됐는데 근데 그래도 완전 초광각의 느낌 있잖아요. 우리 요새 핸드폰으로 찍어도 그 초광각의 느낌이 그런 게 조금 부족하긴 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광각은 그렇게 줄어들었지만 같이 줄어들고 있는 보통 망원단도 75에서 70으로 줄어들어. 그러니까 정말 애매한 망원이 좀 되긴 해요. 왜냐면 85mm라 약 15mm가 더 뒤로 빠진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붙는 별명들이 있어. 약간 게륵 렌즈라고. 뭔가 얘가 딱 하나를 끼고 다니기에 너무 좋은데 뭔가 정말 풍경에서 얻을 수 있는 그 극강의 와이드는 좀 부족하고 그렇다고 인물 찍을 때의 그 극강의 망원 단위는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뭔가 항상 아쉬움이 남아서 그런 게륵 렌즈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렌즈 장점에서도 말했지만 이거 하나로도 여러 화각을 쓸 수 있는 게 장점이잖아요. 근데 그런 와이드 쪽으로 가려면 결국 하나를 또 사야 돼. 그러니까 결국 교체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화각들이 조금 겹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가장 돈을 많이 써서 만드는 게 이제 홀리 트리니티라고
1635 렌즈 하나 하고 2470 하나 하고 70200 렌즈 이렇게 해서 광각부터 마운까지 하는데 그럼 겹치는 화각들이죠. 1635는 이제 2470 가는 때 35 라인이 좀 겹치고 이제 70200은 그나마 70부터 200을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더럽게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줌렌즈의 장점이었던 기동력 하나를 일단 잃고 가는 거예요. 어쨌거나 세 개를 사야 되면 기동력이 그렇죠. 좋다가 장점이지만 결국은 기동력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네. 그리고 우리 처음에 노출 3요소 할 때 조리개 이야기했잖아요. 줌렌즈는 조리개가 기본적으로 비싸게 사도 이제 다른 2.0까지 나오는 렌즈가 있긴 한데 그러면 비싸고 무거워요. 그러니까 기동력은 기동력대로 조금 의미를 잃어가고 그리고 가격은 가격대로 높으니까 사기가 힘들고 그게 결국 기동성 하나를 잃고 가는 거라 저는 좀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오늘 가져오셨잖아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 아, 오케이. 이 정도 무게. 하나 정도. 왜냐면 2.0인 렌즈가 캐논에 하나 있거든요. 그것도 화각이 2470은 아니고 28부터 시작하는 70이라 그랬는데 걔는 근데 왜 비싸냐면 조리가 f2.0까지 내려가고 더럽게 비싸요. 얼마인데요? 거의 한 500 좀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우와. 그 정확한 가격은 제가 한번 띄워놓을 건데 그리고 그게 엄청 무거워요. 렌즈가 진짜. 대신 이제 화질이 뭐 거의 다 모든 구간이 닿는지급이다 그런 말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저는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게 거의 한 1kg, 2kg 렌즈만 그렇게 무게가 나가니까 사실 그게 여행 가서 솔직히 배낭 메고 조금만 들고 다녀도 엄청 그 피로감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큰 의미를 좀 많이 저버리는 좀 프로페셔널한 레벨이 아니면 그래 큰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렌즈. 그리고 줌렌즈 이제 아까 닿는지 이제 아까 그 캐논 렌즈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화질 모든 구간이 닿는지급이다. 근데 보통 이제 줌렌즈는 그 렌즈 설계상 줌하는 기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닿는지에 비해서는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질 자체는 닿는지보다는 조금 떨어진다는 게 좀 정문이거든요. 이번에는 저기 문에서 약간 나오는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쪽 들어가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아, 여기 시원해. 종강을 맞아 나오는 느낌으로 저 아, 안쪽에서. 그런 느낌이 어딨어요. 자 준비. 자 시작. 와 종강이다. 한 번 더. 이거 맞아? 한 번 더. 아, 그럼 먼저 보여주실래요? 어떤 느낌인지? 아, 종강은 무조건 기쁘게 나와야 된다. 한번 보자. 우와 종강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시. 제 발연기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와. 아, 정강이다. 오케이. 그대로. 아, 정강이다. 오케이 굿. 그럼 충분해 이 정도는.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줌렌즈가 되게 단점밖에 없는 것처럼 이야기가 됐는데 사실 앞에 말한 장점 두 개가 엄청 큰 장점이거든요. 사실 저도 뭐 어디 나가야 된다고 그러면 얘 하나만 가져갈 때가 제일 많아요. 솔직히. 뭐 쓰세요? 2470. 2470 소니? 네. 얘는 이제 리뉴얼이 되면서 버전 2가 나왔거든요. 그게 엄청 가벼워졌어 심지어. 샀어요? 아니 못 샀지. 살 거예요? 아니 못 사지. 아, 왜? 돈이 없어. 얼마예요, 그거? 그것도 한 270인가 나왔어요. 이거 얼마였어요? 이거는 저도 이거 좀 늦게 산 편이어가지고 한 190 정도 주고 샀거든요. 가격이 떨어질 때 산 거예요. 떨어질 때. 저는 얘가 죽여달라고 할 때까지 쓸 거예요. 아, 이걸 팔고 걔를 살 수 있는 안 건 돼, 이거 아니야? 중고가가 많이 떨어졌어. 아, 그러니까 오케이. 얘를 팔아도 내 돈 100만 원 정도는 태워야 돼.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새 렌즈로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짠한 일이다. 그리고 이게 약간 계륵이라고 아까 했잖아요. 이런 계륵 같은 화각 같은 게 좀 있고 만약 내가 또 결국은 뭐가 필요하면 갈아 끼우기도 해야 되지만 줌렌즈가 약간 내가 좋아하는 화각을 찾기 전까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왜냐면 저도 맨 처음에 줌렌즈 쓰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50mm 화각인데 아 내가 50mm대 화각을 정말 많이 쓰는구나를 좀 느끼고 나서 이제 50mm 단렌즈를 사니까 이게 훨씬 좋더라고. 근데 진짜 모르겠는데
아까 이제 이걸로 50mm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사실 여기 찍다 보면 내가 모르고 그냥 줌을 여기 확 돌리거든요. 화면에서. 근데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 보정하면 사진 불러오잖아요. 거기에 내가 몇 미리로 찍었는지 보여요. 그럼 내가 제일 많이 찍는 게 보통 35도 좀 찍긴 하는데 보통 47에서 한 50 몇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나는 50mm를 사면 되겠는데. 그런 거죠. 사실 줌렌즈 하나만 들고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줌렌즈는 싸게 사면 정말 싼 게 많거든요. 왜냐면 이제 전천후 렌즈라고 24 105도 있고 24 2400이라고 있고 23mm부터 240mm까지 줌이 되는 렌즈가 있는데, 물론 그것들은 우리 노출에서 말했던 것처럼 조리개가 좀 이제 막 변하거나 내가 설정하는 게 아니라 렌즈 자체에서 변하거나 그래서 조금 노출 맞추는데 그런 게 있지만 어려움이 좀 있지만, 그래도 이런 내가 사실 여행 가서 이런 빛이 좀 많은 환경이나 그런 데서는 크게 뭘 작용하진 않거든요. 내가 풍경 찍고 그냥 같이 간 사람들 찍고 하는 데는 오히려 화각 같은 게 더 좋을 수 있으니까, 항상 카메라 맨 처음 살 때 어떤 렌즈를 좀 살까 고민 중이시면 저는 좀 줌 렌즈를 먼저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2405, F4 그 정도가 제일 내가 좀 돈이 괜찮다 싶으면 괜찮다고 보고, 내가 좀 지갑 전사다, 나는 갈 때 바로 가고 싶다 하면 저처럼 2470, 2.8 딱 질러서 조리개, 밝은 조리개도 즐기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즐거운 사진 생활 하시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